어떡해. 진짜. 피디님 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세요? 원장님 저 어떡해요. 살이 안 빠져요. 운동이랑 식단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한 끼에 탄수화물 100g. 그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살이 안 빠지는데. 그래요? 네. 오래됐으면은 탄수화물을 200g으로 한번 늘려보세요. 200g. 더 먹으라고요? 네, 그럼 찌지 않아요? 안 찝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영웅 김지웅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정체기가 오기 마련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지치시고 다이어트를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이어트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체질마다 다이어트 효과는 각각 다릅니다. 정비례하는 분도 계시고 계단식으로 효과가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멈추고 나서 더 안 내려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먼저 하던 다이어트를 쭉 계속 밀고 나가보세요. 몸무게는 그대로이더라도 바지 사이즈가 감소한다던가 얼굴이 갸름해진다던가 체내의 밸런스가 더 나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진행이 되어서 정상 체중인데 미용상 욕심으로 몸의 쉐입을 더 바꾸고 싶은 분들은 이제는 운동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거예요. 근육 운동은 언제나 추천하지만 근육 운동이 부담스러운 여자분들 혹은 나이나 관절 때문에 근육 운동을 잘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은 당장 나가서 간단하게 러닝이나 계단 운동만 하셔도 하체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허벅지는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이며 러닝과 계단 운동, 사이클만으로도 충분히 허벅지에 부하를 줄 수 있어서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러닝이나 사이클 혹은 계단 운동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셨는데 몸무게가 많이 빠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하시지만 막상 한의원에 오셔서 체성분을 측정해보면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늘어서 보이는 체중 자체는 많이 줄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몸 상태로 변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같은 몸무게가 지속된다거나 체성분상 큰 변화가 없는 분들을 진짜 정체기라고 판단하고 그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식습관 점검을 해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의 식습관이 다이어트 초기와 같은지 확인해보세요. 다이어트를 하다 지쳐서 참던 군것질을 하지 않는지 혹은 술이 당겨서 술을 자주 마시진 않았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이럴 때는 이런 구멍이었던 음식들을 제거만 하셔도 금방 다이어트가 다시 됩니다. 참고로 이럴 때 매일 먹은 식사를 메모하는 습관이 유용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제시한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100g 정도로 줄이고 거기에 종류를 흰쌀밥, 현미, 고구마, 감자, 단호박 순으로 변주를 주는 것을 추천했었는데요. 이래도 잘 안 빠진다? 그러면 아예 탄수화물을 식단에서 제거하고 단백질과 좋은 견과류 혹은 올리브 오일 등을 조금 더해서 칼로리를 채워서 먹는 방법으로 3, 4일 정도 변화가 생길 때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무탄수화물을 처음 하시면 뭔가 불편하고 기분도 이상한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몸무게에 변화가 생길 즈음부터는 오히려 몸이 더 상쾌해지고 가벼운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후 다시 이전에 탄수화물 100g 다이어트로 돌아가면은 정체기를 뚫게 되고 더욱 좋은 몸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무탄수 고단백 음식으로는 가장 간단하게 닭가슴살 원래 먹던 것 양을 늘리고 견과류나 지방의 양을 늘려서 먹고 혹은 허기가 지면은 양배추나 야채로 포만감을 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연어나 연어구이 200g에서 300g 사이로 드시고 올리브유 혹은 견과류를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탄수 고단백 할 때 지방의 양까지 네네. 올리브유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또 얻어야 돼요. 예, 그리고 아예 너무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은 그럼 또 잘 안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으로 그걸 대체를 해줘야 돼요. 에너지원을. 예. 다음으로는 저탄수화물 때문에 대사가 저하되어 살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다이어트 하시면서 초저탄수화물, 즉
100g의 그 이하의 탄수화물이나 무탄수화물로 이미 체중의 몇 킬로 이상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정체기가 오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땐 단백질과 지방을 좀 덜 드시고 탄수화물을 조금 더 늘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탄수화물을 한 끼니에 100g에서 300g까지 늘려보는 거예요. 이거를 치팅 혹은 리피딩이라고 하는데 하루 날 잡아서 먹고 싶은 거 뷔페에서 부시러 가고 하는 것을 치팅이라고 흔히들 이해하지만 정체기를 뚫으려면 뷔페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설탕 및 단당류들을 피해 주시고 느리게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로 다시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치팅 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한 달에 한두 번 몸무게나 체성분이 정체된 그 느낌이 올 때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탄수화물로 인해 몸이 절약 모드가 되어 있었다면 지방이 잘 없어지지 않게끔 혹은 몸이 들어오는 음식물들을 바로 지방으로 저장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몸이 이제 절약 모드 끄고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 지나서 이 절약 모드를 끈 다음에 탄수화물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계속 하셔야겠죠.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신 분들 얘기예요. 정체기이신 분들. 처음부터 탄수화물 늘리면 살이 찌겠죠, 오히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정체기이신 분들이 좀 오랫동안 정체기 되면은 그동안 몸이 너무 이제 저장 모드로 변해 있었던 거야. 그런 몸을 이제 다시 변화시키는 거예요. 간헐적인 단식도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에 하루 중 마지막 식사와 그 다음날 첫 식사의 공복 시간을 14시간부터 길게는 24시간까지 이렇게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변화구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공복 시간에는 물이나 레몬차 같은 수분 공급과 디톡스에 중점을 두고요. 수면 시간을 길게 잡아서 그동안 몸 안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주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체내의 포도당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굶고 있는 동안 포도당이 끊겼기 때문에 몸속 안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식사 구간, 몸이 활동하는 구간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충분히 조화로운 좋은 식단을 가져가야 하고 운동도 적당히 하셔서 근육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당뇨 환자들에게는 저혈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고 노인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 한방영어 댓글에 보면은 48시간을 공복을 하셨다. 있으세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너무 길지 않나요? 이 몸에서 익숙하면은 근데 괜찮긴 하실 거예요. 저도 좀 길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내 몸에 맞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버틸만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동안 이제 몸 안에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죠. 포도당을 다 고갈을 시켜 놓는 거예요. 저는 한 18시간 공복도 살면서 한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벌써 배고프네 갑자기. 먼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강도를 매우 높게 가져가 보세요. 인터벌 트레이닝 들어보셨죠? 심박수를 최대 심박수까지 올렸다가 낮추고 다시 올렸다가 낮추고 이걸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지난 동영상에서도 한번 장황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빨리 감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숨이 차올라서 헐떡거릴 때까지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부하를 올렸다가 천천히 심박을 낮추면서 저강도로 낮추고 다시 또 최대 심박수까지 부하를 올렸다가 천천히 심박을 낮추면서 저강도 운동으로 휴식하고 이걸 반복하는 걸 며칠 해보시면은 정체기가 뚫립니다. 예전 동영상에 갈색 지방, 백색 지방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갈색 지방을 많이 늘리고 체온을 높이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백색 지방을 태우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평상시에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런닝머신 10에서 12로 맞춰놓고 한 3분 뛰고 5, 6으로 맞춰서 한 7분 걷고 이걸 3번 정도 반복하셔가지고 30분 운동하시면 대부분 맞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큰 근육 복합관절 운동인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무게에서 60%에서 70% 강도로 강하게 고반복 많은 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에서 가장 큰 근육에 속하는 엉덩이에서 허벅지 근육과 등의 근육들을 같이 사용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다이어트가 잘 안 될 때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100kg로 10회 반복, 10세트 이렇게 해서 100개씩 해봤는데요. 본인의 몸에 맞게 맨몸으로도 가능하니까 맨몸 스쿼트 100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체기 갑자기 확 뚫립니다. 본인의 몸에 맞는 강도로 수행했다면은
숨이 헉헉헉 하면서 땀이 쭉쭉 납니다. 수행 이후에 유산소를 저강도로 부드럽게 하면서 쿨다운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인터벌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고강도 근력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와 갈색 지방을 많이 늘려서 체온을 높이고 몸 안에 백색 지방을 태우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체기를 뚫을 정도로 강하게 부셔야 하니 숨이 차올라야 제대로 한 겁니다. 저는 헬스장에서 혹은 수영장에서 아까와 같은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한겨울에도 샤워를 하고 나서도 땀이 스며들어 옷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인데요. 이 구간을 애프터번이라고 합니다. 몸이 살짝 부들부들 떨리거나 입이 엄청 텁텁하고 쓰고 약간 운동이 끝나고 나서 살짝 몸살기 있는 이 느낌, 이때 이 느낌이 체지방을 태우는 느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 구간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애프터번이 있는 동안 부족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가볍게 걷거나 산책을 하고 음식 섭취를 늦게 2-3시간 있다가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 느낌을 내가 지금 체지방을 서랍에서 꺼내서 쓰는구나 하면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운동을 해서 애프터번이 온 경우에는 그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저녁에 열심히 운동하고 샤워하고 집에 오는 동안 차 안에서 땀이 젖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 덮고 탭으로 전자책 읽다 보면은 몇 장 읽지도 못하고 바로 다음날이더라고요. 자는 동안 잠옷이 흉만합니다. 일어나면 몸이 엄청 가볍고요. 먼저 잠을 잘 그리고 많이 주무세요. 최소한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을 많이 자면 그동안 공복 시간이 늘어나고 몸의 컨디션이 또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은근히 수면의 질이 높지 않고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커피, 콜라,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을 최대한 피해주세요. 아예 끊으십시오.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커피와 녹차는 사실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활용도가 높고 저도 좋아하는데요. 수면의 질이 안 좋으시다면 수면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줄이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식욕을 상승시키고 입을 당기게 해서 포만감을 무력화시킵니다. 특히 과도한 다이어트를 목표로 했다면 목표를 재조정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정체기는 다이어트 실패가 아니라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당연한 적응과 변화의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던 대로 운동과 식단을 유지하시고 나는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건강한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방영웅은 언제나 구독자분들의 좋은 습관과 좋은 생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절대 다이어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